안녕하십니까. NX 캠 수업을 담당한 이태곤입니다. 이제 7강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중삭에 대해서 좀 작업을 했다면 이번엔 중삭을 이용하고 중삭을 마무리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삭을 이용해서 정삭 작업을 하게 되는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중삭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까지 마무리를 지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커팅 파라메타에 들어가는 옵션, 그 다음에 논커팅 무브에 들어가는 옵션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스타트 드릴 포인트까지는 작업하지 않지만 인게이지와 리트랙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트랜스포 앤 래피드도 마찬가지로 안전 높이에 대해서 오토매틱 플랜으로 설정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는 과정은 실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상황이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의 상황이 아마 다 조금씩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100%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렵고 요거 갖다 약간씩 응용과 변화를 좀 해야 된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자격증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 동영상은 그 자격증 시험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실무와 자격증은 약간의 괴리감이 좀 있긴 하죠. 그게 좀 현실이라서 자격증에 대한 거는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 앤 스피드, 당연히 공구가 작아지기 때문에 스핀들 회전수에 대한 값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황삭에 대한 값을 얼마를 줬냐면은 황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삭에 대한 값은 6000에 2000 정도를 줬어요. 물론 n은 파이 d분의 1000v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우리가 공구를 구매한 회사에서 그 모델에 대한 절삭 속도 회전수를 주면 적당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냥 좀 적당하게 한 7000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속도는 한 1500 정도? 아니 한 2000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 정도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OK 눌러도 되고요. 이 계산기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계산된 값도 올라오죠. 자, 이렇게 놓고 OK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절삭 속도 값이 나온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절삭 속도 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절삭 속도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회전수를 8000을 놨다 라고 할 경우에 계산기를 눌러주면은 요 값은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은 사실상 절삭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구에 대한 부담은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을 갖다 좀 잘 생각을 해서 뭐 한 6000 정도 주겠다 라고 해서 오케이 하면 150. 나는 요거보다 좀 적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요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해서 조절을 살짝씩만 하시면 만약에 실제로 계산을 하지 않고도 여기 나오는 값만 가지고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송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수가 공구를 여러분들 만들 때 여기 공구에 보겠습니다. 공구를 한번 열어볼게요. 에디트, 요거 에디트죠. 공구에 보면은 여기 날수가 있어요. 요 날수를 갖다가 넣어주면은 요 조 부분도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날수를 이용해서도 여기 지금 이송 속도의 날당 절삭량을 갖다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날당 0.16666mm를 절삭을 하는 지금 계산식인데 피드 2000을 줬을 때 이송 속도를 줄이면 더 값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2000이었다 1000이니까 절반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의 절반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요걸 2000으로 놨을 때 날수가 만약에 2날이 아니라 4날이다. 그럼 날수가 더 많아지면은 한 회전할 때 4번 절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0.1666이다 라고 했을 때 0.1666이다 라고 했을 때 날수를 4개로 늘리고 확인을 해보면은요 2000으로 줬을 때 자,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0.1666이 나왔죠. 근데 아까 절반 값인 0.08333 그래서 날수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날당 절삭할 수 있는 부피는 더 이제 공구에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구에 대해서도 요거에 대해서 값을 갖다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을 나는 볼 것이다 라고 하면은 공구를 갖다 생성할 때 그런 날수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마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공구에 대한 거 만들 때 이런 부분까지는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직경 바꾸고
공구 번호랑 공구 길이 보정 번호랑 공구 경보정 번호에 대한 그 값을 옵션 값을 잘 선택해 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밖에 사실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다시 제너레이트로 툴패스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툴패스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건드리실 거 없고요. 중삭 작업은 여기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중삭 작업할 때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자, 오케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참,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릴 때 이 부분, 평평한 부분, 그러니까 경사가 완만한 부분에 공구 경로가 생성이 안 됐었죠. 그것만 시뮬레이션을 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은요, 황삭 부분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살이 0.2mm가 남아있죠. 0.2mm가 남아있어서 본래의 모양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절삭이 되어 가고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요 외관의 평평한 부분도 절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이 돼서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정삭할 때 공구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삭 작업을 좀 해주는데요. 요런 코너 부분에 사실은 살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런 코너에 공구가 들어갈 때 찡기는 형상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러한 형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코너 부분에 살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가공을 하고 났는데 우리 중삭은 8파이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8파이로 이렇게 살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 R 값은 직경이 8이니까 남아있는 R은 4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작은 공구로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더 작은 공구로 들어가면 저희 그 다음 공구가 보랜드밀 6파이짜리죠. 6파이짜리면 3R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순간 실제 절삭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요 부분에 대한 절삭 저항을 한꺼번에 다 받아요. 예. 그래서 코너에 공구가 딱 하고 찡기게 되죠. 그러면 이 순간 절삭할 때 소리만 들어도 웽웽 하고 공구 일반적으로 절삭되는 소리랑 좀 다르게 그런 소리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좀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코너 부분은 이렇게 중삭을 해주고 중정삭이라 그러는데 코너는 조금 더 작은 공구로 한 번 더 가공을 좀 해줘요. 요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죠. 그런 코너 부분이 좀 중요한 경우에 혹은 코너에서 공구가 자주 부러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할 경우에 정삭을 하기 전에 중삭으로 이렇게 코너부를 좀 더 작은 공구로 정삭보다 조금 더 작은 공구로 한번 파내주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 의외로 코너 부분이 작을 때 정삭 공구가 들어가면은 공구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조금 종종 생기기 때문에 요런 작업도 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코너 부분만 어떻게 작업하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잔삭 작업에 들어가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잔삭 작업을 살짝만 응용하시면 요런 부분도 작업하실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도 작업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까지 작업하면은 중삭 작업은 끝났습니다. 중삭 작업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삭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삭 작업은 사실상 중삭 작업과 공구 경로의 방식이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합니다. 좀 편하게 작업을 좀 하면은요. 자,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했던 작업을 또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를 갖다가 카피 복사를 해버립니다. 그죠?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프로그램이라는 거 안쪽에다가 포스트 인사이드 안쪽에다가 붙여 넣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겨요. 얘는 카피본이죠. 그럼 얘는 이제 정상용으로 사용을 할 건데 저희는 공구도 지금 중삭으로 들어가 있고 피치나 그 다음에 가공 여유나 이런 것도 다 중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약간씩만 손을 봐주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꿔줘야 될 거는 지오메트리는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툴 공구에 대한 거는 보랜드밀 6파이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삭 작업할 때 피치를 2mm로 놓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두꺼운 거죠. 제가 작업할 때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작업할 때는, 보랜드밀 6파이 정도 되면은요, 정삭으로는 한 0.2mm 정도, 0.2mm 정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컴퓨터로 0.2mm를 주면은 계산 속도가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한번 보는 거니까 좀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0.2mm 좋고요. 커팅 파라메타에 들어가면은요, 저희 중삭할 때 가공 여유를 0.2mm를 줬었어요, 스톡 값에. 근데 요거를 갖다가 0으로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정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링한 치수대로 이 형상과 치수에 맞게 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0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지만 여기 하향 절삭과 깊이 우선시는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 두 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중삭에서 바꿨던 값이 여기 또 있죠. 커넥션에 보면은 요거 램프 앵글과 그 다음에 다음 레벨로, 아래쪽 레벨로 레벨과 레벨을 이동하는 방식은 그대로 놔두셔도 되는데, 자, 요 부분은 바꿔주셔야 돼요. 요 부분. 요렇게 나게 되면, 자, 한번 툴패스를 잠깐만 내볼게요. 급경사 구간은 0.2mm씩 들어갔어요. 자, 보이시죠? 그런데 요 위에 부분은 1mm씩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좀 봐주셔야 돼요. 자, 커팅 파라메타에서 1mm가 아니고요. 0.2mm 혹은 0.2mm보다 더 작은 0.16mm나 15mm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툴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툴패스가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뜨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지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요 영역과 영역 사이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잡으려면 논커팅 무브에 가서 잡을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약간 좀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잡아 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주면은 정삭 작업까지 끝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요렇게 촘촘하게 툴패스가 나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뜨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은 각도 10도로 이렇게 쭉 내려간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 레벨 다음에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공구가 떠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준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또 가공이 이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진행이 된다. 노란색은 공구의 진입이고 살구색은 공구의 후퇴다. 자, 여기 약간 좀 지금 두려운 게 요거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건 좀 두렵긴 한데 그거는 이제 한 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 앤 스피드 과정에서는 이제 요 부분도 많이 이제 공구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이송 속도는 한 1500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랜드밀 6파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장비마다 다르겠죠. 머시닝 센터의 주축 최고 회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 회전수에 좀 맞춰가지고 좀 값을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일단 700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계산을 누르면은요, 절삭 속도와 그 다음에 날당 절삭하는 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된다 하고 오케이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로 플레이 한번 누르면은요, 그 전에 황삭과 중삭은 그냥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생각보다 좀 빠르네요. 자,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해서 형상이 다 나오는데 정삭 작업을 할 때 작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잔삭 작업이라는 걸 좀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만 더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아이고, 어머나 죄송합니다. 자, 빠르게. 예, 최고 속도로 하니까 그래도 좀 빨라서 다행이네요. 자, 작업이 안 되는 부분들, 절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너 부분들 있죠? 코너 부분들. 저희 보랜드밀 6파이짜리로 지금 정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의 코너 R 값은 6보다 작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삭이 안 되고 살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잔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 잔삭 작업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삭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케이 하고 정삭 작업이 다 끝났으면 오케이 하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